자, 3페이지째 봅시다. 거기 가로 4번에 뭐가 나와 있어요? 토지 등에 따른 지분 부여 방법. 이게 쉽지가 않아요. 암기를 해야 되는데 지나면 까먹고. 자, 방가로 1번에 그러면 요렇게 이제 외워 들어가자고요. 자, 신규 등록의 신자 동그라미 쳐놔봐요. 신. 자, 요게 외우는 방법이 가장 좋아요. 자, 등자 동그라미 쳐놔봐요. 등. 요렇게 화살표해봐요. 뭐예요? 읽어봐요. 등신, 그렇죠. 등신. 자, 네 꼴입니다. 자,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 지분 부여 방법이 동일해요. 그래서 이제 등신. 항상 같이 붙어 다니는 거니까. 그럼 신규 등록은 몇 자예요? 4자. 등록 전환도 4자. 그럼 사례를 4개를 생각해요. 이제 이해를 하고 한번 해봐요. 자, 여기 이제 4필지가 있어요. 4필지. 이렇게 이제 4필지를 생각하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이 부분이 이제 새로 생긴 땅이라고 생각해 봐요. 새로 생긴 땅. 자, 새로 생긴 땅. 사례가 이제 4개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이제 한번 봅시다. 자, 새로 생긴 땅이니까 무슨 등록이죠? 신규 등록이죠. 그럼 여기는 369라고 생각해 봐요. 그럼 인접 토지가 몇 번이에요? 369. 그러면 369니까 뭐 인접 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여요. 이렇게. 그러면 369-1 이렇게 붙이는 게 원칙이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인접 토지에 뭘 붙인다? 본번에 부번을 부여한다. 이게 그러면 원칙이에요. 자, 원칙이면 요거 3개는 뭐예요? 그러면 A적 측면이라는 건데 이제 A를 좀 하고 가봐요. 여기 이제 369이야. 원칙은 인접 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부여하나 이게 마지막 본번이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최종 지번이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최종 지번, 그럼 마지막 본번일 때는 요거는 최종 본번 다음 본번으로. 그럼 결론적으로 몇 번을 부여하라는 거예요? 370으로. 그러니까 최종 지번인 경우. 자, 이번에는 369. 자, 이게 이제 369 떨어져서 붙었어요. 떨어졌죠. 원래는 인접 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부여하나 멀리 떨어진 경우는 만약 이게 최종 본번이라면 다음 본번으로 부여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몇 번으로? 370. 만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369-1234다. 그러면 원칙은 뭘로 붙여야죠? 369-1235. 그러면 여러 필지로 분할될 때는 이게 만약 최종 본번이라면 다음 본번으로 부여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이거는 뭐예요? 읽어봐요. 최종 지번. 요거는 자, 멀리 떨어져. 요거는 뭐예요? 여러 필지가 되네. 여러 필지. 이때는 그러면 최종 본번 다음 본번으로. 그러면 이제 나중에 암기를 해야 돼. 그러면 여기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읽어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가로 안에 집어넣어보죠. 자, 원칙은 인접 토지의 본번에 부번 줄 전화봐요. 자, 원칙이죠. 그럼 예외적으로 최종 본번 다음 순번에 뭘 들어갈까요? 본번을 집어넣으세요. 자, 그러면 끝에다가 이렇게 끝에다 가로 열고 그러면 이렇게 3개를 써놔요. 이제 암기 코드가 하나 나오네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래서 채멀려 이렇게 이제 숙지를 해둬야 돼. 그러면 최종 지번 멀리 떨어져 여러 필지. 이때는 최종 본번 다음 본번으로. 그러니까 며칠 지나면 또 까먹고 며칠 지나면 또 까먹어요. 그러면 자기가 자꾸 반복이 돼야 돼요. 그러면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 등신 원칙 인접 토지의 본번의 부분 A적으로 최종 본번 다음 본번으로 읽어봐요. 채가 뭐예요? 최종 지번 멀리 떨어져 여러 필지. 이때는 최종 본번 다음 본번으로. 이제 이게 계속 부딪혀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거. 지금 이제 오늘 배우면 이제 오늘 강의를 쭉 들어온 사람은 이제 3번째니까 뭐예요? 와닿는다고. 그러면 읽어봐요. 자, 뭐라고 써놨어요?
부딪히며 이치를 깨닫게 되고 깨지는 중에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몇 번 부딪혀봐야 돼? 3번. 자, 깨지고 몇 번 깨져봐야 돼? 3번 깨져봐야 돼. 아무리 본인이 머리가 좋단다 한들 3번은 깨져봐야 돼. 그럼 결론적으로 부딪히며 그러면 무릎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그러면 아프니까 포기한 사람은 공인중개사 불합격으로 가는 거고. 자, 부딪히다 보면 자, 그러면 이제 반창고 붙여가면서 아문다고. 그러면 깨져봐야 돼, 계속. 그러면 그 유행가 가사에 딱 맞아요.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는 말이 맞아요. 그것도 3번은 깨져봐야 돼.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뭡니까? 그러면 이거는 최소의 바운더리고요. 그러면 제가 이제 52세니까 저도 52번 암기가 돼야 돼. 그래야 제 걸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만약에 60세가 있다 그러면 60번을 반복해야 돼. 선생님, 저는 22세예요. 그러면 22번을 반복해야 돼. 머리가 특출하지 않는 이상. 오늘은 보통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연세 나이에 대해서 반복이 돼야 돼요. 그 머리가 좋은 사람은 3번은 부딪혀봐야 돼. 근데 제일 불쌍한 사람이 한 번 부딪히고 한 번 깨진다 해서 포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뭐예요? 앞으로 영원한 서민으로 사는 거예요. 서민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요 야간반은 이제 오늘 3번째 듣는 거거든. 3번째. 이제부터 이제 제대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러면 봐봐요. 저희가 집에 가서서 이제 외워줘야 돼. 그러면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은 등신. 자, 지번 부여 방법이 동일하죠. 원칙. 인접 토지의 번번의 부분. 예적으로 최종 번번 다음 번번으로 부여해주는 거. 3개. 최정 지번. 멀리 떨어져 여러 필지. 그러면 이걸 외워서 문제에다 갖다 붙여주기만 하면 되거든. 근데 며칠 지나면 또 까먹어요. 일주일 지나면 가물가물해져요. 그러니까 또 까먹을만 하면 또 외워야 돼. 까야 돼. 그게 몇 번이 반복돼야 되느냐. 자, 25번. 최소 25번이 반복이 돼야 돼요. 그러면 1년에 커리큘럼이 5번이에요. 그러면 몇 번을 반복해야 돼? 자, 자기가 20번을 반복을 해줘야 돼. 그러면 자기가 공부를 안 하고 그냥 5년 동안 수업 들으면 다 돼. 5년 동안 수업 들으면. 그거 봐봐요. 25잖아. 그러니까 기죽을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최소한은 그러면 몇 번 정도를 우리가 반복해야 돼. 최소한 3번 이상은 해줘야 된다. 그러면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봐봐요. 자,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은 등신이다. 자, 이렇게 이제 암기가 되었죠. 원칙, 인접 토지의 번번의 부분, 예적으로 최종 번번, 다음 번번, 3개, 멀려. 최가 뭐예요? 최종 지번, 멀리 떨어져 여러 필지. 오케이. 자, 이번에 이제 분할로 갑시다. 분할로. 자, 분할은 이제 봐봐요. 자, 분할은 외울 필요도 없어요. 생각하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시험장 가면 생각하면 빨리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도 자, 이해를 한번 해보자고. 자, 세 필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 이제 7이에요. 세 필지로 분할하면 어떻게 되느냐. 읽어봐요. 7-1, 7-2. 이제 한번 예를 들었네요. 그럼 어울리는 분할 전 집어는 그대로 썼다라는 게 하나 특징이네요. 그러면 이번에는 한번 봐봐요. 자, 여기 이제 10이라고 생각하고, 여기 10-6이라고 생각하고 11. 그럼 이 세 필지를 분할하면 뭐예요? 10. 분할 전 집어는 그대로 쓰죠. 번번이 부번이. 번번이죠. 번번의 최종 부분을 하나 줘요. 6을 하나 줘. 다음 부분으로. 그러니까 10-7, 10-8. 그러면 이렇게 저희가 일반화시켜요. 분할 전 집어는 그대로 쓰고 번번에 최종 부분에 이어서 부분을 이어서 설정한다. 이걸 몇 번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돼서 꼬여 발음이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분할 전 집어는 그대로 쓰고 번번에 최종 부분 다음 부분으로. 그러면 만약에 이걸 이제 자기가 말로 표현해야 돼. 그러면 또 하나 여기 한번 봅시다. 이거는 원칙적 측면이야. 자, 만약에 이제 주거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봐요. 여기에 8이라고 생각해봐요, 주거. 그러면 여기 이제 자기가 구청에가 분할해주세요. 그랬더니, 구청 공무원이 8을 부여하고 8-1을 부여하면 어떻게? 재수없어. 이래야죠. 왜냐하면 주거 사무실이 있으면 일단 8로 부여하고, 그 다음에 8-1. 그러면 주거 사무실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뭘 부하기 위해서? 뭐라고 써놨어요? 기득권을 부하기 위해서. 그쵸? 그럼 봐봐요. 그럼 분할 그러면 이제 원칙을 생각해야죠. 원칙. 그 다음에 예외. 그럼 원칙은 뭐예요? 분할 전 집어는 그대로 쓰고 번번에 최종 부분 다음 부분으로. A 조건은 뭐예요? A 조건은 주거 사무실 우선적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뭘 부하기 위해서? 기득권. 자, 그러면 칸을 채워볼까요? 자, 한 필지는 분할 전 집안 줄 한번 쳐놓고
나머지 필제는 거기 뭐가 들어갈까요? 본번이겠죠.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에 뭐가 들어갈까요? 부번. 이렇게 들어가겠죠. 부번. 자, 그럼 다시 한번 칸을 한번 불러줄까요? 분할 전 집은 나머지 필제는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부번을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이런 뜻이겠죠. 그러면 이걸 이제 빈칸에 이제 자기가 건질 줄 알아야 돼. 그러면 빈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나머지 필제는 뭐라고요?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의 뭘로? 부번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이 소리죠. 자, 주거 사무실 줄 한번 깔아봐요. 주거 사무실. 자, 그는 분할 전 집은 우선하여 써요. 우선하여. 가로 안에 우선하여. 겉에 부여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라고 써요. 할 수 있다 이러면 틀립니다. 뭘 보하기 위해서? 기득간. 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거는 틀린 지문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이제 여러 번 반복이 돼야 되겠죠. 원칙. 한 필제의 분할 전 집은 나머지 필제는 자,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의 부번으로 주거 사무실 우선적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이걸 그러면 자기가 외워야 돼. 요 칸이 이제 바로 출제 포인트가 되거든. 그럼 자기가 그러면 오래오래 가려면 저기 봐봐요. 자기가 요걸 생각해야 돼. 봐봐요. 자, 까먹었다. 그러면 분할 전 집안은 그대로 쓰고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부번으로 주거 사무실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뭘 보하기 위해서? 기득간. 할 수 있다 이러면 틀려요. 그것도 하나의 포인트가 된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합병은 더 쉬워요. 이제 합병은 생각하면 더 쉬워요. 이거는 어른하는 소리도 안 해요. 봐봐요. 자, 합병은 이해를 한번 해봐요. 자, 이해 쓰지 마시고 이제 봐봐요. 여기 만약에 3-1이 있고요. 여기 4-3이 있고 5-7이 있어. 자, 그러면 복식 집안이에요? 단식 집안이에요? 복식 집안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3-1로 합병이 되는 거야. 복식 집안으로 구성될 때. 근데 이제 봐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만약에 여기가 3-1이 있고 4가 있고 5가 있고 6-1이 있어. 그럼 복식 집안을 주어요. 남아있는 본번 중에 몇 번? 4번으로 합병이 되는 거야. 4번. 그러면 요거는 그럼 결론적으로 선순위. 요거는 본번 중 선순위로 부여되겠네요. 만약에 주거 사무실이 있다. 그러면 요 사람은 새 출발할 수도 있고, 자, 기득권을 보호해달라고 할 수 있어요. 입만 다물고 있으면 몇 번? 4번. 신청하면 몇 번으로? 6-1. 요거는 신청을 해야 6-1을 줘. 그러니까 만약에 입만 다물고 있으면 몇 번? 4번. 그러니까 요건 이제 봐봐요. 원칙, 그러면 선순위, 본번 중 선순위, 예적으로 주거 사무실 신청, 부여하여야 한다. 뭘 보하기 위해서? 기득권. 자, 그러면 이제 가로 하나 넣어보죠. 그러면 첫 칸에 뭐가 들어갈까요? 선순위 써놔요. 자, 선순위. 자, 두 번째 칸은 본번 중 선순위 써놔요. 자, 주거 사무실 줄 한번 써놓고 특정 집안을 신청하면. 자, 특정 집안을 신청하면. 그러니까 신청하면. 자, 그러면 신청한 집안을 부여하여야 된다. 그러면 두 번째 가다가 신청이 들어가겠네요. 특정 집안을 신청하면 신청한 집안을 부여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까지 꼭 확인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제 자기가 외워야 돼. 자, 그러면 봐봐요. 원칙. 그러면 뭐가 들어가요? 선순위, 본번 중 선순위, 주거 사무실 건축물이 있는 필지의 합병은 특정 집안을 신청하면 읽어봐요. 신청한 집안을 부여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이러면 틀립니다. 뭘 보하기 위해서? 기득권. 이렇게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합병과 관련돼서는 여기 다시 읽어봐요. 선순위, 본번 중 선순위에 주거 사무실 신청 부여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뭘 보하기 위해서? 기득권. 딱 잡아놔야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요거까지는 잘 왔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또 망가지기 시작해요. 요번에 모의고사는 여기서 출제 나왔더구만. 자, 그러면 지적 확정 정량 지역. 지적 확정에다 행간 편잖아요. 확정. 자, 확정 그러면 항상 확정하면 가로 열고 이렇게 써놔요. 끝에다가. 그렇죠. 도시개발사업지역. 자, 그러면 자꾸 연습을 해요. 확정 그러면 도시개발사업지역 그러면 지적 확정 정량지역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생각을 하라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도 이제 원칙적인 측면과 예외적 측면이 있다라는 겁니다. 원칙과 예외. 그러면 이제 원칙, 이제 이해를 한번 해봐요. 아주 간단하게 이해하면 왜 머리를 안 쓰려고 그래요? 요즘 왜 강사들이 자꾸 웃겨주는 강사만 좋아하냐고. 이해를 시켜주는 강사를 좋아해야지. 알다가도 모르겠어.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즘 계속 고민이에요. 자, 수업 시간에 웃게 해야 되는지 자꾸 해야 돼. 고민이에요. 그래서 요즘 우울해. 수업을 해야 되는지 웃게 해야 되는지 이게.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또 좋은 강사는 뭐 맨날 웃겨줘야 되고. 이거 봐요. 다음번에 설명합니다. 다음번에. 우리 강사들 많죠. 다음번에. 이거는 몰라도 되니까 다음번에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다음번에 시간이 없어요. 다음번에. 자, 그러면 다음번에. 맨날 다음번에 하는 사람은 좋아하고 오늘 뭐다 머리를 한번 깨져봐야 된다는 사람은 싫어하고. 참 웃겨. 그래서 요즘 제가 우울증에 빠졌어요. 우울증. 뭐가 중요한 게 하나가 있거든. 그래서 우울증에 빠졌어요. 강우울증. 자, 그러면 또 하나는 뭐예요? 요즘 강의빨은 죽이는데 발음빨이 별로 안 좋다고 또 한 소리를 들어서 여기만 그러는 게 아니라 이제 딴 데. 자, 발음빨. 자, 그래서 제가 경상도 사람이라서 발음이 잘 안 나거든. 그래서 발음. 제가 지금 치과 치료 중이에요. 중입니다. 그래서 운리적으로는 다 빼놨어요. 그나마 뭐예요? 혈투하는 거야, 지금. 혈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한번 보자. 자, 그러면 6-1, 7-1이 있네. 몇 필지예요? 4필지.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끊어 볼게요. 6-1, 7-1이 있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도시개발을 시행합니다. 싹 갈아엎었죠. 근데 국가가 2필지를 준대요. 2필지를 분할한대. 그러면 정전지번 중 본번이 몇 개가 있어요? 2개. 그러니까 6번하고 7번을 부여한다라는 거예요. 6, 7. 근데 만약에 자, 국가가 2필지를 분할하면 괜찮은데 국가가 3필지로 분할한대요. 그러면 3필지로 분할하면 본번이 많아요, 적어요? 적죠. 2개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이때는 아까 배웠던 읽어봐요. 자, 단지식을 끌어오는 거야. 7단지. 아까 단지식 어디에서? 도시개발사업적에서. 그러니까 여기에도 7-1, 7-2로 부여해 줄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또 마침 재수 좋게 최종 본번이야. 그럼 다음 본번으로 부여해 줄 수 있다라는 거야. 만약 지적공무원이 조사해봤더니. 자, 그럼 자, 봐봐요. 그러면 이제 공문제 일반화시켜 봐요. 도시개발사업은 정전지번 중 본번으로 부여하나 본번이 적을 때 단지식, 최종 본번, 다음 본번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또 하나 이제 특이한 게 하나가 있어요. 봐봐요. 저 한국 사람들은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2필지를 도시개발을 시행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하니까 전부가 그러면 10번은 전부 들어갔어요. 일부만 들어갔어요. 전부 11번은. 일부가 들어갔죠. 그럼 11번을 가만히 파악해봐요. 11번은 안에 돼 있고 밖에 돼 있죠. 어디에 또 걸쳐 있어요? 경계에 걸쳐 있네. 그러면 이 11번은 이 안에서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야. 그럼 밖에서 몇 번을 주겠다? 11번. 요거는 이제 10번을 주겠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국가가 2필지로 분하면 본번이 적잖아. 그러면 10단지를 갖다 써서 10-1, 10-2로 부여해 줄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번은 이제 이걸 믹싱으로 한번 해봐요. 그러면 이제 자, 그러면 원칙 봐봐요. 원칙, 정전지번 중 본번으로 부여한다. 본번이 적을 때 읽어봐요. 무슨 식? 단지식. 또 하나는 최종 본번, 다음 본번으로. 자, 그러면 A 조건으로서 봐봐요. 본번이 제외되는 거 한번 볼래요? 본번이 제외되는 거. 안팎, 경계에 걸쳐 있는 지번은 뭐 된다? 제외. 그러면 원칙은 정전지번 중 본번으로 부여하죠. A 조건으로 본번이 적을 때 뭐가 있어요? 또 까먹었다. 단지식. 또 하나는 최종 본번, 다음 본번으로. 자, 그럼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지적 확정 중량을 실시한 지역, 정전지번 중 본번, 이렇게 이제. 자, 사용하지 않는 거, 않는 본번. 그러면 제외라고 써야 되겠네요. 않는 지번, 지번이라고 쓰든지, 제외되는 거, 지번이라고 쓰면 되겠네요. 개발지역 안팎 동그라미, 동일한 본번 사용 시 제외. 경계에 걸쳐 있는 지번은 뭐 되고? 제외. 경계 동그라미.
자, 예적으로 최종 번번, 다음 순번에 번번을 쓰거나 단지식, 그 다음에 블럭식을 쓴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까지가 1번하고 2번이 바로 이 이야기야. 그럼 저희가 이렇게 봐봐요. 원칙은 종전 지번 중 번번으로 부여된다. 번번이 제외되는 거. 이거 봐요. 안팎, 경계에 걸쳐있는 그 지번은 뭐 되고, 제외되고. 그러면 예적으로 번번이 적을 때 그러면 뭐예요? 단지식, 또 하나는 최종 번번, 다음 번번으로. 자, 그러면 요번에 이제 출제된 게 요 3번이 출제됐죠. 자, 지적 확정 정량을 실시한 지역과, 자, 거기에다 좀 써놔봐요. 자, 그러면 동일한, 그러면 준용이라고 써놔요. 자, 지적 확정 정량을 실시한 지역과 동일한 지번부여. 그러면 동일한 이렇게 의미를 써든지, 준용이라고 쓰는지, 동일한 지번부여 방법. 그러면 가로 열고 준용이라고 써요. 똑같이 방법을 준용한다는 거죠. 그러면, 자, 지적 확정 정량을 실시한 지역과 동일한 지번부여. 그러면 이제 동일한 지번부여.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예요? 준용한다는 의미고. 그러면 거기에다 행강편 딱 해놔봐요. 뭐라고 써놨죠? 지행축, 지행강편. 행정구역 행 동그라미. 축적변경 축 동그라미. 자, 리얼과 관련돼서는 도시개발사업 줄쳐놓을 거예요. 그러면 공사준공전 지번부여. 그래서 사업계획도 줄쳐놓고. 그러면 지적 확정 정량이 도시개발사업 지역이거든. 그럼 암기 코드 하나 만들어놨네요. 지행축. 그래서 지번 변경, 행정구역 변경. 이거는 뭐예요? 지적 확정 정량을 실시한 지역과 동일한 지번 부여 방식을 준용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지행축 애원해야 돼요. 지가 무슨 변경이? 지번 변경, 행정구역 개편, 축척 변경. 이렇게 이제 한번 잡아놓고요. 자, 그러면 이제 5번과 관련돼서 결번이 나오네. 결번과 관련돼서 분할과 지목 변경 결번이 발생하지 않죠. 자, 생각을 한번 해봐요.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대가 지목 변경을 주차장으로 바뀌었어요. 주차장으로 바뀌었죠. 지목이 바뀐 거지 결번이 바뀐 것은 아니잖아. 그렇죠? 결번이 발생할 턱이 없죠. 자, 이번에 결번된 지번은 자, 거기 뭐가 들어갈까요? 결번대장이라고 써놔요. 결번대장이 등록하여 지적서고에 무슨 버전? 영구 버전이야. 그러니까 결번이 발생하면 지번대장이 아니라 무슨 대장이다? 결번대장이 기록해서 무슨 버전? 영구 버전이다. 다시 한번 잡고요. 자, 이번과 관련돼서 결번된 지번은 다시 사용하지 않는다. 근데 단동그라미 있잖아요. A적 정면이 두 개 있어요. 자, 그러면 요거와 관련돼서는 봐봐요. 자, 결번은 원칙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A적으로 사용한 데가 있어. 그러면 A적으로 사용이 가능한데, 이건 좀 이해를 해봐요. 정엄진을 이해하면 똑같아요. 봐봐요. 자, 아까 정엄진에 했던 걸 한번 봅시다. 자, 몇 필지? 자, 몇 필지? 네 필지죠. 도시개발을 시행합니다. 그러면 두 필지로 분할하면 몇 번을 준다고 그래서 6번하고 7번을 준다고 그러죠. 근데 만약에 세 필지로 분할한다면 어때요? 번번이 적죠. 그러면 이거는 몇 단지라고 그랬어요? 7단지. 그러면 7-1, 7-2. 결번을 사용했네. 아까 봐봐요. 여기 한번 봅시다. 6번, 6-1, 7, 뭐예요? 7-1. 그러면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하면 부여하면 결번이 발생했잖아. 근데 이제 7단지로 부여하니까 7-1을 갖다 썼네요. 그렇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결번은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지만 A적으로 사용 가능한 데가 있어. 대표적으로 뭐예요? 지적 확정 정량지역. 그러면 그걸 가로 안에 뭐라고 써놨는지 봐봐요. 자, 지적 확정 정량 지 동그라미. 자, 지번 변경에서 지 동그라미. 축적 변경에서 축 동그라미. 그래서 앞으로 요거는 뭐라고 해요? 축. 다시 사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의미가 되는 거네. 자, 그러면 봐봐요. 결번은 언제나 다시 사용할 수 없다. 어때요? X. 결번은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지만 A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데가 있어. 축. 지적 확정 정량. 축. 지번 변경. 축 뭐예요? 축적 변경.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잡아둘 필요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단계에 왔네요. 자, 밑에 이제 방가로 6번 봐봐요. 지번 변경 거기 가로 안에 시도지사 승인 써놔요. 시도지사 승인과 관련돼서. 자, 지번 변경 누구의 승인을 요한다? 시도지사 승인. 그러면 시도지사 승인 옆에 보니까 뭐예요?
여백이 좀 있죠. 그 옆에다 한번 이렇게 써놔봐요. 자, 시도지사 승인과 관련돼서는 요거는 별표가 5개짜리예요. 별표가 5개짜리고. 자, 시도지사 승인 오늘 한꺼번에 그 옆에다가 딱 정리해놔요. 시도지사 승인. 자, 첫 번째. 자, 500분의 1에서 6000분의 1로 변경 사용할 때 미리 시도지사 승인을 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시도지사 승인과 관련돼서는 요 정도 꼭 기억해둬야 돼요. 우리 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의 승인 사유는 요거밖에 없어요. 단하고 모의고사 4월달에 엄청나게 출제됐죠. 한번 읽어봐요. 반출, 지번 변경, 축적 변경, 몇 분의 1? 500분의 1에서 6000분의 1로 변경 사용할 때 미리 시도지사 승인. 근데 요거 4번은 자주 출제되는 것은 아니니까 요거 이제 반자 동그라미, 반, 읽어봐요. 지축. 그래서 반지축. 속전속결로 해결해 줘야 돼요. 자, 그러면 자기가 그러면 시도지사 승인과 관련돼서 반출, 지번 변경, 축적 변경. 그래서 반지축.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지번 변경과 관련돼서 지번과 관련돼서는 이제 천하무적이 된 거예요. 절대공은 지번과 관련돼서 요게 암기가 안 되면 앞으로 문제 손도 못 대. 손도 못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 메모란에 가서 몇 개 한번 적어 봅시다. 자, 메모란에 가니까 교통정리를 좀 하고 갑시다. 교통정리. 자, 첫 번째. 자, 채멀려라고 해왔는데 어디다 써먹는지 교통정리를 이제 해놔야 돼요. 채멀려 그러면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애워놓고 어디다 써먹는지를 몰라요. 자, 등신에 써먹죠. 등신에, 등록전환. 등신에 뭐예요? A적 측면이죠. A적 측면. 자, 그래서 이제 채멀려. 자, 최종집은 멀리 떨어져 여러 필지. 다시 이제 외운 거, 다시 메모란에다가 채멀려라고 외웠는데 써먹지를 못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저기 두 번째. 뭐라고 써놨죠? 지지축. 지지축은 어디에다 써먹는지를 몰라요. 아까 결번에 나오네. 결번은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A적으로 사용이 가능한데. 지지축. 그렇죠. 자, 그러면 지행축은 어디에다 나왔어요? 가로 열고 써놔요. 자, 지적 확정 청량 지역의 지번 부여 방식을 준용하는 거. 준용. 그래서 지행축. 뭐라고 써놨죠? 반지축. 어디에 나오죠? 그렇죠. 시도지사 승인. 자, 5번은 지적 확정 청량 지역. 지적 확정 청량 지역 지자 동그라미 쳐놓을까요? 그래서 축적 변경 축 동그라미 쳐놓고. 그래서 이제 지축도 나와요. 지축. 지적 확정 청량 지, 축적 변경 청량 축. 요거는 여기 가로 안에다 써요.
자, 반드시 빛이.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시간에 이제 암기 코드는 이제 이렇게 교통 정리를 좀 해놔요. 나중에 외웠다고 외웠는데 잘 암기. 선생님 따로 정리해 주세요. 그러면 본인이 정리해요. 그래서 어디에 써먹는지. 자, 그럼 한번 연습하고 가죠. 채멀려. 채가 뭐예요? 최정지번, 멀리 떨어져 여러 필지. 이거는 등신의 예의 조건이죠. 최종 번번, 다음 번번으로. 자, 그러면 결번과 관련돼서 결번은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죠. 예의적으로 사용이 가능한데 지축. 그러면 지가 뭐예요? 지적 확정 정량, 지번 변경, 축적 변경. 이렇게 자꾸 감각적으로 익혀놔요. 자, 지적 확정 정량지역의 지번 부여 방식을 준용하는 거 읽어봐요. 지행축. 지가 뭐예요? 지번 변경, 행정구역 개편, 축적 변경. 그러면 우리 봐봐요. 그러면 28회 2.5점짜리가 이거네요. 자, 봐봐요. 다음 중 지적 확정 정량 지역의 지번 부여 방식을 바르게 묶여 있는 것을 골라라. 준용하는 것을 바르게 묶인 것. 그럼 뭘 고르라는 거예요? 지행축. 지가 뭐예요? 지번 변경, 행정구역 개편, 축적 변경. 지행축. 28회 2.5점짜리. 자, 시도지사 승인과 관련돼서는 이거는 매년 출제가 되어 있지만 직관적으로 시도지사 승인은 지적 공부의 예적 반출 사유, 지번 변경, 축적 변경, 그죠? 자, 그러면 지적 확정 정량 지역 축적 변경 축, 그래서 경계점 자합해 도납을 반드시 비치하는 거. 28회 29회 때 지문으로 계속 출제되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지적 확정이에요, 현황이에요? 확정이야. 조심해야 돼. 현황 정량이 아니라 무슨 정량이다? 확정 정량이라. 그래서 한번 이제 아름답게 자기가 그러면 요걸 외워놓으면 나중에 문제 푸는 순발력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계속적으로 좀 까먹지 않도록 채멀려, 지지축, 지행축, 반지축, 그 다음에 지축. 그렇게 해서 지축하면 이게 바로 즉각 경계점 자합해 도납을 반드시 비치하는 것. 지축. 이렇게 한번 잡아줄 필요가 있어요. 자, 지번과 관련돼서는 그러면 이제 다 정리가 된 거야. 그러면 자기가 이걸 정리해서 이제 외우지 않으면 아니면 본인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외워야죠, 이제. 정리가 끝났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이런 것도 이제 5개 외워두면 나중에 뭐예요? 아주 문제 풀 때 순발력이 발휘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자기가 외워놓고 분명히 외우기는 외웠어. 채멀려, 지지축, 지행축, 반지축, 지축. 외우기는 외우는데, 어디에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저걸 연습을 좀 해두라는 거 부탁 좀 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4페이지로 한번 가보죠. 자, 4페이지 관련돼서 이제 지목과 관련돼서인데, 지목은 뭐예요? 오늘 다 할 수 없으니까 일단 그러면 오늘은 5페이지로 한번 가봐요. 5페이지 기호 경계부터 먼저 해놓읍시다. 경계. 자, 경계. 다음 주에 그러면 요 프린터 다 가져오셔야 돼요. 책에다 딱 꽂아놓고 가져오라고. 오늘은 사실 경계까지 해야 되는데, 오늘 의외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왔어요. 내가 너무 너무 많이 와서 어쩔 줄은 모르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뭐예요? 경계. 우리가 기존에 나왔던 사람이면 벌써 5페이지까지 쭉쭉 밀고 나갔을 건데, 근데 오늘은 그래도 첫날이라서 이렇게. 왜냐면 저하고 발음이 좀 익숙해져야 되니까, 그래서 소통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은 천천히 나간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자, 그러면 거기 5페이지, 키5 별표 5개 넣고. 자, 경계와 관련돼서. 자, 경계는 참 중요해요. 경계도 매년 출제가 되죠, 경계와 관련돼서. 자, 경계 그러면 그 옆에다 하나 써놔봐요. 경계. 그러면 경계는 뭐예요? 기본적으로 경계가 딱 오르면 거기 제목 옆에다 써놔봐요. 3개가 딱 올라와야 돼요. 뭐라고 써놨죠? 도산경계. 뭐라고 써놨죠? 승인경계. 자, 그 다음에 보정경계. 자, 국가가 보정해주고 국가가 승인해준다. 그래서 이제 승인 보정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렇게 써놔요. 국가가 공정해준다. 그래서 이렇게. 뭐라고 써놨어요? 공정적 효력 이런 말이 발생해요.
자, 그러면 경계와 관련돼서는 경계는 그러면 어디에만 등록되느냐? 이렇게 해서 도면이라고 동그라미 잖아요. 경계는 그래서 도면에만 등록되는 거야. 그래서 경계. 어디에만 등록돼? 도면. 그래서 도산경계라는 말을 써주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요걸 가지고 경계는 그러면 기본적으로 요거는 깔아놓고 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별표가 당연히 5개가.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경계라는 것은 무슨 경계라고요? 도산경계. 그래서 거기 1번으로 가봐요. 자, 동그라미 1번에 도산경계라는 의미가 나오고 단, 경계점 좌표 등록표에서는 좌표 거기 행간표 나오잖아요. 좌표. 그래서 좌표. 그래서 좌표 경계라는 말을 써주게 돼요. 그래서 항상 경계점 좌표 등록표는 좌표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어. 그래서 좌표가 핵심이야. 그래서 경계점 좌표는 좌표 경계라는 의미를 다시 잡아놓고, 자, 여기는 봐봐요. 자, 그러면 경계 결정 원칙에서 경계 결정 원칙 함부로 결정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꼭 이렇게 부동성 옆에다가 이렇게 조그맣게 그려봐요. 이렇게 한 필지를. 자, 한 필지를 그려서 우리가 이제 돌리면 돼. 돌리면. 자, 그러면 여기 이제 경계 동그라미, 경계 동그라미, 경계 동그라미, 경계 동그라미, 경계. 그러면 경계 결정 원칙이 5개가 나오네. 자,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쓸 필요 없이 봐봐요. 이제 생각을 해놔요. 자, 그러면 봐봐요. 여기 뭐예요? 여기 경계죠. 경계는 누가 정해? 국가가. 그래서 맨 앞에 가봐요. 국정주의라는 단어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 국정주의.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경계는 직선이에요, 곡선이에요? 직선. 그래서 거기 밑에 봐봐요. 옆에 직선주의라는 게 나와요. 자, 경계는 2줄이에요, 1줄이에요? 한 줄. 그래서 뭐예요? 경계, 불가분의 원칙. 그래서 불가분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기 봐봐요. 이거는 무슨 축이죠? X축. 이거는 뭐예요? Y축. 그래서 4번째 읽어봐요. 축척, 정대, 원칙이 나오는 거야. 자, 경계는 잡아당겨. 움직여? 안 움직여? 그래서 읽어봐요. 부동성의 원칙.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나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러면 다시 한번 숙제해보죠. 경계는 직선이에요, 곡선이에요? 직선. 아니, 경계는 국가가 정하죠. 순서대로 한다면 경계 국정주의, 경계 직선주의, 경계 불가분의 원칙, 축척 정대 원칙, 부동성의 원칙. 자, 부동성의 원칙은 행강편을 딱 꺼놓고요. 이거는 지목 결정의 원칙이 아니야. 경계 결정의 원칙이지. 그래서 부동성의 원칙을 자꾸 장난을 친다고. 자, 그러면 경계 직선주의에다가 여기 밑에다가 그래도 칸이 없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한번 써봐요. 뭐라고 써놨죠? 최단거리라고 써요. 직선은 최단거리야. 최장거리가 아니라 최단거리라는 거 하나 써놓고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요거는 무슨 축이죠? X축, 요거는 Y축, 이거는 축척 정대 원칙. 그래서 그 밑에다가 큰 도면에 따른다 이렇게 써놔요. 큰 도면에 따른다. 그러면 작은 도면에 따른다. 작은 축척에 따른 게 아니라 큰 축척에 따른다라는 거. 그래서 그 정도 의미만 잡아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큰 도면에 따른다. 그럼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자, 히어링 테스트 한번 해봅시다. 자, 지적 도면에 500분의 1과 600분의 1이 있을 때 600분의 1에 따른다. 어때? X 몇 분의 1? 500분의 1. 그게 바로 대표적인 축척 정대의 원칙을 반영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봐봐요. 어떤 사람은 간혹가다 헷갈려요. 아까 축척을 하나 잡았는데 500분의 1과 600분의 1. 요거는 어디가 대축척이에요? 요 비교하면 500분의 1이죠. 어떤 사람은 600분의 1을 대축적으로 착각하기 십상이야. 갑자기 시험장 가면 꼬여. 그러면 봐봐요. 그럼 꼬이면 2분의 1이 커요? 3분의 1이 커요? 당연히 2분의 1이 크죠. 나중에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유면은 넓어요? 좁아요? 넓죠. 그러니까 3000분의 1, 6000분의 1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6000분의 1이 가장 작은 축척이니까 일반 축척으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렇게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그냥 이 시간에 이제 요거는 끝내버리죠. 그러면 봐봐요. 경계는 누가 정해요? 국가가. 경계 국정주의. 요거는 경계 직선주의. 요거는 경계 불가분의 원칙. 축척 정대의 원칙. 부동성의 원칙. 자, 그래서 이제 경계 결정 원칙을 정했네. 자, 3번의 경계 결정 기준, 거기에다 행강편 닦아놔요. 그리고 별표 3개를 해놓으세요. 이게 시험에 제일 많이 출제되죠.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듣고 이제 칸을 채워보자. 자, 높낮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없으면 요 중앙을 연결해. 그러면 없는 동그라미 쳐놓고 가로 안에 중앙 한번 써봐요. 중앙.
자, 그러면 여기는 높낮이 차이가 있어. 그러면 있는 동그라미 쳐놓고 어디? 하단부. 그래서 하단부라고 써요. 그래서 올해는 참 손이 좀 아플 것 같아요. 작년에는 빈 공간을 안 줬거든. 올해는 또 색다르게 한다고. 그래서 빈칸을 다 한번 써봐야 돼, 본인이. 자, 그러면 절토된 부분 여기 봐봐요. 그러면 도로가 있고 이렇게 절토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절자 동그라미, 절. 그래서 항상 절하면 거기에다 상단부. 그래서 절상이라고 외워요. 상단부. 그래서 절토된 부분은 하단부가 아니라 상단부. 이게 나중에 헷갈려요. 니은하고 디귿하고. 그래서 절상. 이렇게 외우더라고. 절상. 자, 다음에 해면이죠. 그러면 해면, 여기 봐봐요. 바다에 접했어. 그러면 해면에 접하면 최대, 만조이라고 써요. 최대, 만조이. 자, 호수는 물이 꽉 찼을 때 최대, 만수이라고 써요. 최대, 만수이. 물 숫자죠.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해면은 뭐라고요? 최대, 만조이. 자, 수면은 최대, 만수이. 최대입니다. 평균이 아니라. 그러면 거기 제방 동그라미 쳐봐요. 제방은 여기 한번 봐볼래? 제방은 안쪽이 아니라 바깥쪽 어깨선 써요. 바깥쪽 어깨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숙제해보자. 넉나지가 없다. 그러면 이제 써봤으니까 뭐예요? 중앙. 넉나지가 있다. 하단부. 절토된 부분은 상단부. 해면은 최대, 만조이. 호수는 최대, 만수이. 제방은 바깥쪽 어깨선. 그럼 결론적으로 거기 요번에 딴하고 모의고사 한번 볼래요? 넉나지 차이가 없는 경우는 하단부에 따른다. 어때? X 뭐예요? 없는 경우는 뭐예요? 중앙. 근데 그 옆에다가 여백이 좀 있으니까 이렇게 참고 표시해서 한번 써봐요. 자, 이렇게 한번 써봐요. 자, 차이점은 이제 그 옆에, 바로 옆에도 한번 써봐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뭘까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도상경계야. 특별한 사정이 있다, 그러면 요거는. 자, 실제 경계가 돼. 실제 경계. 자, 요 실제 경계가 뭐냐면, 이거는 민법상 경계예요. 민법상 경계. 이게 민법상 경계에서 대표적으로 배우는 상인관계가 돼. 상인관계. 자, 선생님. 자, 그러면 봐봐요. 특별한 사정이 없다. 무슨 경계? 도상경계. 특별한 사정이 있다. 그럼 무슨 경계? 실제하는 경계. 민법상 경계, 상인경계. 상인이라고 그래. 상인관계. 자, 그래서 그러면 지금 뭐예요? 상인관계를 못 썼다. 그럼 민법의 상인관계도 지금 모르고 있다라는 거야. 민법에서. 그러니까 원래는 민법을 잘하는 사람은 등기법을 잘하게 있어. 공시법을 잘하게 돼 있어요. 공시법을. 그러니까 저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저한테 반문해요. 선생님, 저는 민법을 잘하는데 공시법은 못해요. 그 말은 결론적으로 민법은 뭐예요? 알고 있는 게 아니야. 그냥 열심히 해서 그냥 익숙해서 푸는 거야. 민법이 제대로 되면 모든 법이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봐봐요. 이제 갖다 붙여 봅시다. 특별한 사정이 없어. 무슨 경계? 도상경계. 읽어봐요. 중앙, 하단부, 상단부, 최대, 만조이, 최대, 만수이. 제방은 바깥쪽 어깨선. 그럼 여기 중에서 사적 분쟁이 생길 수 있는 게 있어. 1, 2, 3. 여기에 사적 분쟁이 생길 수 있어. 그러면 얘네들은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면 바로 실제 경계에 따라준다라는 거예요. 그 밑에 이제 정리하러 갑시다. 자, 기역디귿 줄 쳐놔봐요. 기역디귿에도 불구하고 소유자가 다른 경우 현감편 쳐놓고 그러면 가로 안에 뭐가 들어가느냐. 소유권에 따라 집어넣어요. 소유권에 따라 지상 경계를 결정한다. 이 소유권에 따라 경계를 결정하는 게 바로 실제 경계라는 거야. 자, 소유권에 따라. 그럼 다시 읽습니다. 자, 기역과 니은 디귿에도 불구하고 소유자가 다른 경우 뭐에 따라서? 소유권에 따라서 지상 경계를 결정한다. 자, 그러면 요걸 한번 믹싱을 한번 해봅시다.
요거하고 미싱. 자, 이제 문제 나가요. 넘나지가 없는 경우, 소유자가 다른 경우, 중앙에 따른다. 어때? X. 중앙이 아니라 소유권에 따라서, 즉, 실제 경계에 따른다라는 거야. 그럼 요거 한번 개조해 볼까요? 자, 높낮이가 있는 경우, 소유자가 다른 경우, 하단부에 따른다. 어때? X. 뭐야? 소유권에 따라서. 그러니까 요 세 개는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무슨 경계에 따라서? 실제 경계. 자, 그러면 요거 한번 응용해 볼까요? 제방에 있어서 소유자가 다른 경우, 소유권에 따라서 결정된다. 어때? X. 요거 세 개는 적용이 없어. 자, 요 세 개는 바로 뭐예요? 바로 사적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있거든. 그러면 여기 봐봐요. 특별한 사정이 없다. 무슨 경계? 도산 경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실제 경계에 따르는 것. 자, 그러면 이제 그거는 이제 그거 풀었다고 해서 경계가 완전히 익혀진 게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 지상 경계점 등록부 주로 한번 닦아놔봐요. 지상 경계점 등록부. 자, 지상 경계점 등록부가 작년에 2.5점짜리죠. 자, 지상 경계점 등록부는 그 앞에다가 지적 소관청이 관리한다는 걸 잡아야 돼. 거기 앞에다 지적 소관청이라고 써요. 자, 그러면 지상 경계점 등록부는 뭐가 관리한다? 지적 소관청이 등록 관리예요. 자, 그러면 선생님, 어떤 사람은 여기 촉각이 도는 사람은 지상 경계점 등록부하고 경계점 자가표 등록부를 뭐 구분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럼 한번 설명이 들어볼래요? 자, 봐봐요. 자, 몇 필지예요? 한 필지예요. 그럼 여기 이제 두 필지 예를 들어놓은 겁니다. 이렇게 나눴어요. 뭐가 새로 생겼죠? 지상 경계가 생겼죠. 그럼 지상 경계가 생기면 요거는 뭐예요? 지상 경계점 등록부에 등록하게 돼 있어. 자, 요거 한번 읽어볼래요? 요 점들은 어디에 등록돼 있어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야. 그러면 지상 경계점 등록부하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의미가 달라요. 근데 사람들은 같은 걸로 생각하고 있어. 한번 봐봐요. 그러면 요거는 누가 관리해요? 지적소관청. 이것도 지적소관청이 관리해. 근데 요거 봐보니까 지상 경계점 등록부는 지적공부가 아니거든. 지적공부가 아닌데 누가 관리해? 지적소관청이.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요걸 시도지사로 건칠 가능성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작년에 2.5점짜리 봐봐요. 지적소관청이 지상경계에 따른 지상경계가 발생할 경우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 관리한다. 어때? X. 뭐야? 지상경계점 등록부야. 요거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어딜까요? 부자 동네야. 부자 동네. 땅이 비싼 땅. 요거는 서민 땅. 아주 싼 땅. 그래서 뭐예요? 싼 땅에 채택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봐봐요. 그러면 지상 경계점 등록부와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같다, 다르다. 그러면 등록사항과 관련돼서 몇 개 점검해 봅시다. 자, 소재 줄 쳐놔봐요. 자, 지번 줄 쳐놔봐요. 자, 경계점 좌표, 그거는 별표 하나를 해놓으세요.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자에게 한정, 그걸 줄 쳐놓으세요. 그러면 봐봐요. 경계점 좌표는 언제나 지상 경계점 등록부에 등록한다. 어때? X. 어디 시행자가?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자에게 한정한다는 거, 그거 아직 출제가 안 돼서요. 자, 경계점 이치 설명도, 경계점의 사진 파일. 자, 6번이 자주 출제돼. 그럼 6번이 뭐가 들어가느냐? 공부상 지목 써놔요. 실제 토지 이동의 지목, 그래서 지목 써놓으세요. 자, 7번의 경계점 표지, 종류 및 경계점의 이치. 특히 그래서 자,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6번 이런 것들 잘 잡아놔야 됩니다. 잘 잡아놔야 돼. 이거는 어찌를 방법이 없어요. 외워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암기가 돼야 돼. 자,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봐봐요. 그러면 그 옆에다가 거기 경계점 표지의 종류 및 경계점 이치 찾았어요? 예, 그 옆에다가 하나 써놓을래요? 자, 그 바로 옆에다 조그맣게 한번 써봐요. 자, 지목이 등록되는 걸 몇 개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 이제 종합적인 문제로 나오면 아주 좋아요. 지목. 그러면 첫 번째, 지목. 자, 지상경계점 등록부에도 지목이 등록되네. 자, 두 번째. 자, 부동산 종합공부도 지목이 기록되네. 자, 세 번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박스 문제로 나오면 아주 좋은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 다음 중 나열한 것 중에서 지목이 등록된 것으로 바르게 묶인 것. 그래서 이 지목과 관련돼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놓은 것도 아주 요긴할 겁니다. 아주 좋은 문제가 나와요. 자, 지상경계점 등록부도 지목이 등록되네요. 자, 부동산 종합공부도 지목이 등록되고요. 자,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이렇게 해서 그래서 박스 문제로 나오면 좋은 문제가 나오니까 이걸 한꺼번에 지목과 관련돼서 딱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다음 중 나열한 것 중 기타 공부와 지적 공부를 나열한 것 중 지목이 등록된 것으로 바르게 묶인 것 기가 막힌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그러면 요거 다시 그러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지상경계점 등록부도 지목이 등록됐죠. 아까 가로 안에 지목 들어갔었죠. 자, 부동산 종합공부도 토지의 표시가 들어가기 때문에 자,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그래서 요 4개 한꺼번에 딱 정리해 두시라는 거 부탁하고요. 그러면 경계는 요것만 했다 해서 불안해. 그래서 메모란에다 뭔가 하나 딱 정리를 해둬야 그래서 경계는 완벽하게 정리가 끝난 거예요. 자, 그 옆에다 메모란에다 이제 한번 써봐요. 그러면 오늘 이제 요거 정리하고 마무리 짓자고요. 자, 메모란은 이렇게 써놔봐요. 자, 이렇게 한번 그려봐요. 자, 원칙적으로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간통하게 할 수가 없어. A적으로 가능한 게 있어요. A적으로 가능한 게 4개가 있어요. 그걸 한번 숙지하고 오늘 마무리 질까 생각 중입니다. 자, 원칙적으로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간통하게 할 수 없다. A적으로 된다. 그러면 A적으로 된다는 걸, 그러면 요거는 이제 이해하면서 우리가 좀 암기를 하죠. 일단 이해를 한번 해봅시다. 왜 그러는지. 자, 그러면 이제 설명을 몇 개 들어봐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한번 봐봐요. 자, 뭐 지역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에 중앙일보에 아주 흉측한 건물이 나온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지상 건축물 이쪽에 철거가 된 거야, 한쪽이 철거가 되니까 어때요? 건물이 뭐예요? 막 녹슬고 그러니까 뭐예요? 흉측한 건물로 나온 거죠. 그러면 이렇게 건물이 철거됐을까요? 함부로 철거할 수 없잖아요. 그럼 철거 가능한 거 뭐가 있을까요? 근거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뭐가 있을까요?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으면 돼. 확정 판결. 그러니까 다툼이 있어서 확정 판결을 받은 겁니다. 확정 판결이 있을 때는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간통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하나 찾아냈네. 무슨 판결? 확정 판결.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여기 이제 건물이 하나가 있어요. 자, 근데 이렇게 보니까 요거예요. 자, 요 지역은 도시개발사업지역이야. 도시개발사업지역. 그럼 건물이 다 들어가서요? 일부만 들어가세요? 일부. 그럼 잘라버려야 되겠죠. 도시개발사업에서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간통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아, 이제 찾아냈네. 무슨 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전부 들어간 게 아니라 일부만 들어갔거든. 자, 또 하나 여기 한번 봅시다. 자, 이게 학교 용지, 공공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 학교 출신 학교에 담벼락에 집이 붙어 있는 게 있어. 저는 고등학교 때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담벼락에 집이 3개가 붙어 있어. 그러니까 담벼락이 비계라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요 안에 있는 걸 잘라버렸다라는 거야. 이 담벼락이 바로 이 건물벽이 된 거야. 왜? 공공사업을 벌리다 보니까 집이 다 들어간 게 아니라 일부만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잘라버려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떡볶이집, 여기가 서점, 여기가 가구점이었었어요. 근데 요 집이 제일 행복했어요. 왜? 쉬는 시간에 막 달려가서 옛날에 떡볶이, 근데 지붕으로. 그러면 공공사업에서 학교 용지,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간통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자, 그러면 또 한번 봐봐요. 그러니까 왜 나온 걸 이해를 해보라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여기에요. 그러면 요거는 도시개발 사업이 아니라 도시군 관리계획서이야. 요거는 안쪽에 있고 요거는 밖에 있네. 잘라버려야 되겠죠. 그러면 도시군 관리계획선에 따라서 안쪽 밖에 있죠. 잘라버려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 왔네요. 원칙적으로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간통하게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A적으로 가능한 거 이제 써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학정 판결, 도시개발 사업, 도시개발 사업, 그 다음에 공공사업, 도시군 관리계획선. 이걸 알아야 이제 완벽하게 처리가 되는 겁니다. 무슨 판결이에요? 학정 판결, 도시개발 사업, 공공사업, 도시군 관리계획선. 그러면 여기에도 이제 암기 코드를 하나 만들어 놔요. 읽어봐요. 학, 그 다음에 사, 공, 도. 맞아. 이제 학사, 공도, 암기 코드가 이제 완성이 되네요. 이제 이해가 됐으면 외워야 되거든. 그런데 공공사업에서 여기 8개 지목이 있어요. 그래서 학, 철수, 그래서 천재구, 유도 8개 지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 여기 학이 뭘까요? 학교형지, 철도형지, 수도형지,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도로. 요 유지가 참 조법 조심해야 돼. 유지, 유원지가 아니라 뭐죠? 유지. 자, 그러면 자 유지하고 유원지는 차이가 나타납니다. 유원지. 자, 유지는 뭐예요? 유지는 저수지잖아. 그러면 공공사업을 벌려야 돼. 농사를 짓게 해서. 그러면 여기 봐봐요. 용인에 뭐가 있죠? 에베랜드 있죠. 에베랜드. 발음이 안 좋으니까 용인이라고 적어놨어요. 용인에 가면 에베랜드가 있죠. 그럼 그 에베랜드는 누구 거예요? 삼성 거잖아. 그러니까 유원지는 이거는 공공사업은 아니라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요거 유가 뭐예요? 유지야 유원지야? 유지. 조심해야 돼. 자, 그러면 8개 지목 한번 외워봅시다. 읽어봐요. 학철수, 천재구, 유도. 그러면 학이 뭐예요? 학교용지, 철도용지, 수도용지, 하천, 제방, 국어, 유지, 그 다음에 도로.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올해 출격 준비를 갖추고 있는 문제들이야. 그러면 읽어봐요. 이제 원칙적으로 X죠. A적으로 돼요, 안 돼요? 돼요. 읽어봐요. 학사, 공도. 학이 뭐예요? 학점 판결, 도시개발사업, 공공사업, 도시군 관리계획선. 그러면 8개 지목. 학철수, 천재구, 유도 8개가 다 숙지돼야 돼. 그러니까 항상 외우는 거에 급급도 하지만은 한번 샘플을 하나 만들어 봐요. 학교용지에 있어서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간통하게 할 수 없다. 어때? X 할 수 있다라는 거. 여기에서 8개 지문이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18회 때 봐봐요. 18회 때 요거 하나 응용이 됐네. 자, 도로에 있어서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간통하게 할 수 없다. 어때? X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두고, 그러면 이제 경계와 관련돼서 경계와 관련돼서는 이제 요 정도가 돼야 경계는 이제 불안하지 않아요. 자, 경계와 관련돼서 우리가 한번 보죠. 자, 경계 결정 원칙 한번 보죠. 경계 결정 원칙 다시 한번 우리가 숙지하죠. 경계는 누가 정해요? 국가, 경계, 직선주의, 경계, 불가분의 원칙, 축척, 정대 원칙, 부동성의 원칙. 자, 그러면 요거는 뭐예요? 중앙, 요거는 뭐예요? 하단부, 요거는 뭐예요? 상단부, 요거는 최대 만저위, 요거는 최대 만수위. 제방은 뭐예요? 바깥쪽 어깨선. 요거는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뭐에 따라서? 소유권에 따라서 딱 암기가 되어 있어야 돼요. 자, 또 하나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자, 지상경계점 등록부의 등록사항 누가 관리해? 지적서관청. 올해 지적서관청은 시도지사로 건질 가능성이 있어요. 조심해서 달아놔야 돼. 그러면 등록사항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소재, 지번. 나머지는 이제 경계점, 좌표, 눈팅해 놓고요. 대표적으로 지목. 지목이 이제 등록될 사항으로 뭐예요? 아까 했죠. 지상경계점 등록부, 부동산 종합공부,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원칙적으로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간통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A적으로 되는 거. 읽어봐요. 학사공도. 학이 뭐예요? 학정 판결, 도시개발사업, 공공사업, 또 도시군 관리계획선. 그러면 공공사업에서 8개 지목. 학철수, 천재구, 유도. 유가 뭔데? 유지. 조심해야 돼요. 학이 뭐예요? 학교형지, 철도형지, 수도형지,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도로. 그래서 읽어봐요. 학철수, 천재구, 유도. 그러니까 여기까지 해야 경계가 완벽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숙지가 안 되면 경계는 늘 불안한 거야. 그러니까 경계와 관련돼서는 그렇게 딱 정리해서 뭐 몇 분 걸리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까먹지 않도록 몇 번 반복을 좀 해두셔야 돼요. 경계와 관련돼서는 그 정도.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입니다. 부탁이 하나 있어요. 자, 칸 안 채워도 되니까 다음 주에 프린트라도 좀 가져오시라는 거 부탁해요. 오늘은 그래도 또 부드럽게 했네요.
왜 또 처음 오신 분들이 있어서 뭐 강하게 나가면 또 보따리 싸고 갈까봐. 그래서 다음 주에 한번 보자고요. 한번 보고요. 자, 그럼 오늘은 자 프린터 다음 주에 꼭 한번 가지고 오셔야 된다라는 거 부탁 좀 드리고요. 그럼 그 다음 주에 하면 그 다음 주에 3번 나가면 요약집이 형성이 되는 거야, 지적. 그래서 그렇게 목표를 설정한 거니까 다음 주에 까먹지 않고 꼭 프린터 부탁드리고요.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